잠시 우리들의 과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릴 적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꿈을 꿔보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부터 황금으로 채워진 보물 상자를 파낼 거야. 집에 가지고 가면 엄마 아빠도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흔히 우리가 그런 보물을 찾던 장소는 모래사장이었는데 어쩌면 그게 실패의 요인인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 엄청난 발견을 하고 싶다는 꿈을 나이가 들어서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보물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삽과 금속 탐지기, 믿을 만한 지도를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더 정확히 알기 위해 역사 연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막대한 보물의 대부분이 그저 덧없는 전설이었다 하더라도 모험가들의 빛을 꺼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스티븐슨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내 배는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외치며 망망대해로 나아가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밧줄을 한번 풀어볼까요? 전원 갑판 위로! 세계에서 가장 애타게 찾고 있는 보물을 찾으러 출발! 템플 기사단의 보물. 처음 만날 보물은 헐리우드 영화로도 제작되었고 책으로도 나오고 비디오 게임으로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템플 기사단의 보물은 벌써 몇 세기에 걸쳐 찾고 있는 전설의 대보물인데요. 이 기사단은 첫 십자단의 참가자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창설되었습니다. 멤버는 모두 성직자나 기사였지만 그처럼 엄청난 조직도 또 없었습니다. 기사단은 순식간에 발전하여 가난한 순례자들이었던 그들이 금세 놀랄 만큼 풍부한 재력을 갖게 되는데요.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리처드 1세에게 키프로스 섬을 살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섬을 통째로 말이죠. 사치란 역시 끝이 없습니다. 역대 교황은 이 템플 기사단에 유난히 신경을 많이 쏟았는데요.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진 자금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충분한 세금을 모아 유럽 내에서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템플 기사단 전원은 서서히 사치스러운 생활에 물들어갔죠. 그들은 지방 권력에 일절 따르지 않았고 자체 경찰, 은행, 법원까지 소유하게 됩니다. 마침내 프랑스 왕이었던 필리프 4세는 자신이 조직 내부를 붕괴시킬 정도의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사단을 해체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백성들은 기꺼이 이 생각에 동참했죠. 이미 돈에 눈이 멀어버린 기사나 고승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호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필립 4세는 기사단을 종교재판까지 불러들여 총장 자크 드 몰레를 포함한 모든 단원들을 붙잡아 전부 처형시켜버렸습니다. 프랑스 왕은 템플 기사단의 재산에 의해 국고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니 기사단의 본거지였던 템플탑의 보물창고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을 때 느꼈던 그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인데요. 이 대량의 보물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일설에 따르면 일부 기사단원이 체포 전날에 탑을 나와 기사단이 소유했던 라로셸 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항구에는 17척의 배가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이 배에 짐을 싣고 출항했다는 것이죠. 그 후에 그 선단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척에 가까운 배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어쩐지 단순히 해저에서 물고기의 먹이가 되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당시 쾌청하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단은 유럽 어느 항구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사 단원들의 배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한 설에 의하면 기사단은 콜럼버스보다 훨씬 전에 미국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황금은 멕시코만 연안에 어딘가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혹시 그 근처 어딘가에 기독교의 전설적 유물인 성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펑늪의 보물. 옛날 어느 마을에 불운한 사내가 한 명 살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의 많은 부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내전을 허락한 탓에 머지않아 전 재산마저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존 실지 왕에게는 겁쟁이 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는 영국 최악의 위정자로 알려졌으며 그 악랄함으로 인해 이름마저 저주받았다고 여겨져 구 영국 왕 중에서는 누구도 존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1216년, 그는 권력을 원하는 세력들을 가라앉히기 위해 나라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라의 보배를 내팽개치고 갈 수는 없다며 황금을 실은 진마차대도 함께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참고로 존에게는 실패를 하더라도 남아돌 만큼의 넉넉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노퍽으로 향하는 길에 왕은 진마차를 지키는 병사들에게 늪지를 지나는 지름길로 가라고 명령했는데요. 그곳은 저지대에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가라앉아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머지않아 진흙탕에 발이 잠긴 진마차와 말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차올랐던 물이 빠진 뒤에 왕은 그 장소를 잘 찾아보라 명령했지만 귀중한 보물이 담긴 짐은 찾지 못했습니다. 역사가들의 추측에 따르면 이 보물은 총 7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보물의 소재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이 장소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늪이 모두 사라진 곳을 푸른 밭이 채우고 있으며 그곳을 마음에 들어한 농부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거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색이 어려워진 이유입니다. 당연히 삽을 가진 정체 모를 사람들이 뒷마당으로 살금살금 들어오는 것을 순순히 허락해줄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죠. 제3국의 황금. 나치의 막대한 보물에 관한 전설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물의 탐색은 스위스에서도 진행되었고 당에 비밀 창고가 있을 것이라 알려진 독일의 도시 튀링겐 탄광에서도 진행되었으며 SS 대원이 18개의 황금 보물 상자를 던졌다는 오스트리아 토플리츠 호수의 바닥에서도 진행되었지만 성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역사가나 모험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겨났다는데요. 폴란드 독일 재단의 제3제국의 금은 보화를 감춘 사람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SS 장교 에곤 올레나워의 일기가 공개된 것입니다. 그의 메모에 따르면 28톤의 황금과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라파엘로 같은 유명한 그림이 폴란드 영내에 있는 11곳의 비밀 장소에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진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필요한데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장교의 메모를 재단에 넘겨준 것이 낡은 프리메이슨의 별장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산장은 메모를 지금껏 보관해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모험 영화에 딱 알맞는 시나리오 같네요.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잠수함. 마약왕으로도 알려진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질이 나쁜 왕일 것입니다. 미국의 부유층이 피우던 백색 가루 파라를 공급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거의 천문학적인 재산을 손에 넣었는데요. 에스코바르는 스크루지였던 큰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두툼한 돈다발을 묶는 고무줄에 연간 수천 달러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마약 루트를 조직하였고 비행기와 헬기뿐 아니라 잠수함도 2척이나 사용했습니다. 침몰한 이들 잠수함 중 한 척이 전 CIA 에이전트에 의해 콜롬비아 해안에서 발견되었는데요. 하지만 내부에서 다이버들이 발견한 것은 수톤의 마약이나 수백만 달러의 돈이 아닌 변형된 컨테이너와 고철뿐이었습니다. 전설의 돈은 해류에 의해 어딘가로 떠내려간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근처에서 그걸 찾아볼 가치는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운명의 여신이 미소 짓는 대상은 다이빙 애호가일지도 모르겠네요. 모험가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체 왜 우리는 땅속에서 각성을 기다리고 있는 금괴나 빛나는 다이아몬드 이야기에 이렇게나 열광하는 걸까요? 이런 전설들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꼭 부자가 될 수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러한 귀중품의 발견에 얽힌 수수께끼와 비밀, 기대감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양이 아닙니다.
큰 모험도 물론 좋지만 우리는 모래사장에서 우연히 캐낸 단 한 개의 빛바랜 해적선의 금화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삽과 나침반은 다 준비되셨나요? 댓글로 소감을 들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